안녕하세요. 임용면접의 마인드 가이드 N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등 문제의 해결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주제별 기출에 보시면 2016년도부터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29페이지에 2018년도 평가원 공통 직답형 문제에 문항 표기가 없어서 9문제로 보이는데요. 2018년도 평가원 공통 직답형 문제를 5번으로 문항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문제가 됩니다. 주제별 기출에 대해서는 먼저 주제 정리를 하고 나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갈등 상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 교사와 교사 간 혹은 교사와 학교 직원 간의 갈등 상황 시 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답안이 있습니다. 이 만능 답안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상황 시 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공부했던 생활지도와도 매우 밀접한 부분이 됩니다. 공부했던 생활지도와 관련시켜서 이 파트를 공부하시면 주제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생활지도를 제외한 학습지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학습지도 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의 원인에는 첫째, 성적 만연주의, 둘째, 불량한 학습 태도, 셋째, 교사의 자질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관련해서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해결 방안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처 방안에 대해 만능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키워드가 보이네요. 첫째, 경청 및 공감 표현. 둘째, 정확한 사실조사. 셋째, 학부모 상담. 넷째, 해결 의지. 다섯째, 학생의 반항적인 태도. 여섯째, 학교생활 충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3가지로 축약한다면 첫째, 경청 및 공감 표현과 정확한 사실조사. 둘째, 학부모 상담과 해결 의지. 셋째, 학생의 반항적인 태도와 학교생활 충실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학생의 반항적인 태도는 만약에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에 대처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상황 시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의 입장에서 경청한 후 공감을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확한 사실조사를 합니다. 학생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사실과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말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관련 갈등 시에는 교과협의회나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고 검토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 상담을 실시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학부모와 대면 혹은 전화 상담을 실시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절차를 거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학생, 학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알립니다. 다섯째, 만약 학생의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깨우쳐 반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해당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받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배웠던 생활지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량한 학습 태도를 보이는 학생의 지도 방안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대드는 경우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첫째, 개별 상담 및 원인 파악하기. 둘째,
화내지 않고 최대한 공감적 이해로 지도하기. 셋째, 규칙을 협의해서 정하고 그것에 따르게 하기. 넷째, 언어 습관 개선의 관점으로 다루기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재 131페이지를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에 키워드 위주로 해서 틀을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이를 선생님들의 교직관과 연결시켜서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원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잘 공부해 두시면 기출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숙지하고 넘어가세요. 다음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상황 시 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은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겠죠. 이러한 민원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에는 성적 만연주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 교사의 자질 부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이해 위주로 숙지해 주세요. 민원의 내용도 숙지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학생과의 갈등과 비슷합니다. 첫째, 경청 및 공감 표현. 둘째, 정확한 사실 조사. 셋째, 폭언 시 폭언 중단 요청. 넷째, 민원 해결 의지. 다섯째, 추후 연락이 만능 답안이 됩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 이를 추가하고 수정하셔서 답하시면 됩니다. 예시도 정리하였으니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민원 발생 시 주의사항도 보고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 시 대처 방안을 답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와 교사 간 혹은 교사와 학교 직원 간의 갈등 상황 시 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등 상황의 원인으로는 업무 분장 시의 갈등, 성과상여금 제도로 인한 갈등, 기타로 교육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조언, 사생활 침해 등이 있습니다. 원인을 이해 위주로 보고 숙지해 주세요. 그러면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벼운 인사. 둘째, 갈등 상황 알리기. 셋째, 해결 의지 알리고 협조 요청. 넷째, 잘못된 부분 사과. 경청과 공감. 다섯째, 절충점 찾기. 여섯째, 마무리 인사가 있습니다. 이를 네 가지로 축약하고자 할 때는 첫째, 가벼운 인사와 갈등 상황 알리기. 둘째, 해결 의지 알리고 협조 요청. 셋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경청과 공감. 넷째, 절충점 찾기와 마무리 인사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답변 시의 주의사항은 134페이지에 적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할 때 나는 학교 현장에서 경청과 공감하는 태도로 상대방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교사로 어필되도록 연습합시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 주제별 기출을 살펴보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강원 즉답형 문제는 신규 교사와 교무 행정사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33페이지에 있는 만능 답안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아까 네 가지로 축약했었죠? 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서울교과 구상형을 보겠습니다. 조건으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참 어려워 보이지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내용을 다행히도 기재해 주어서 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에토스는 공감, 친밀감의 의미이므로 133페이지에서 가벼운 인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파토스는 해결 의지를 알리고 협조 요청과 잘못된 부분 사과, 경청과 공감으로
신뢰와 책임감을 보이면서 설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충점 찾기로 로고스의 논리와 근거를 적용하면서 설득합니다. 앞의 키워드들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은 근거 싸움이라고 했죠. 근거로 나는 이 키워드가 로고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평가관들도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모든 것은 근거 싸움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의 6번 문제, 2019년도 경기 직답형 문제의 답안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시책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답안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수험생 시절에 제가 활용했던 학생 지도 방안에 대한 만능 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만능 틀은 상황에 따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지도하는 문제 상황들이 천차만별이라서 이를 공통적인 답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활지도 강의 시에 사례별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파일을 다음 카페에 게시해 준다고 했죠. 제가 소개하는 만능틀을 문제 상황에 맞게 변형하셔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3가지로 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안전한 공간 내에서 상담을 합니다. 안전한 공간 내에서 경청과 공감을 통해 상담하여 학생의 솔직한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원인을 파악합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행동을 지도합니다. 셋째,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외워두고 문제 상황에 맞게 추가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학생 지도 방안 또한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들을 적용시키면서 답변을 한다면 좋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파트를 아까 130페이지의 만능 답안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뭐든지 내가 말하는 답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스터디도 하고 실제 면접장에서 답변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